안녕하세요. 포유환율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런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증시가 왜 안전하고 미국의 증시에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난 40년간의 있었던 스토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그 S&P 500 지수가 없어가지고 아마 역사가 짧아서 그런 것 같아요. S&P 500이라 하는 지수 개념이 그 등장한 시기가 그렇게 40년 이상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우존스와 나스닥 지수 중심으로 통계가 있어가지고 그 통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이 30개입니다. 80년대도 30개, 지금도 30개입니다. 여기서 이제 재미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안전자산에 투자하라, 안전한 주식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40년 전에 다우존스 30개 종목 중에서 2020년 현재, 그러니까 40년이 지난 시점에 다우존스 지수 30개 종목에 들어가 있는 그 종목이 한 개 정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화이자가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GE는 2008년에 위기 당하면서 퇴출됐고요. 다우존스 지수에서. 아마 그 화이자가 없으면 하나도 없을 거로 기억이 되는데, 여하튼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의미하는 바가 우리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 그리고 장기 투자하라, 그리고 자손에게 물려주라, 유산으로 물려주라, 이 얘기가 설득력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을 다우존스 지수 30개 종목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다우존스 지수의 이제 그 흐름을 보면, 옛날에는 포드라든지, 그죠? GE라든지 전통 제조업 중심에서 지금은 그 기술주 중심으로, IT 중심으로, 또 투자은행 중심으로 그 환경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앞 시간에 미국의 4차 산업 중에서 가장 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분야가 투자은행 쪽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은행은 투자를 할 때도 그렇고 대출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 기업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다 듣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이 기업이 성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알 수 있는 그 조직이 투자은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분야보다는 그 확실하다는 거죠. 안정성 측면에서. 또 은행이라는 것은 또 신용 창출이 가능하잖아요. 신용 창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수익도 낼 수 있고, 또 금리도 차등화 시킬 수 있잖아요. 신용도별로. 그렇기 때문에 또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투자해서 조금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그런 또 장점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투자은행이라기보다 대출은행이다 보니까 그 정도에 또 전문가 집단이 없어요. 그 골드만삭스라 가면 투자은행인데 거기에 전문가 집단이,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의 투자은행이 또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S&P 500 지수의 대부분의 은행들, 투자은행들이 그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제가 그 미국 은행들 실적이 아주 좋아질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암시는 S&P 500에 투자하라는 뜻이에요. 한 100여 개 기업들이, 은행들이 그 들어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투자은행들도 4차 산업 시대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은행의 성장을 보더라도 기술주와 같이 성장하잖아요. 왜냐면 투자를 하니까. 그러면 기술주가 얻는 수익을 배당을 받으니까요. 또 시세 차익을 가져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우존스 지수, S&P 지수, 나스닥 지수 모두 안전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주식시가 안전하던 또 다른 이유는 기축통화국가잖아요. 기축통화국가이기 때문에 그 통화가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2008년 위기는, 금융위기는 미국이 지는 죄예요. 리만 사태, 그죠? 리만 브라더스가 105년 만에
투자은행인데 부도난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발 금융위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 환율이 미국 달러 가치가 6개국 통화 달러 인덱스입니다. 6개국 통화 기준으로 40%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25% 내지 30% 하락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나라 통화 가치는 미국 달러에 보다 더 한 4, 50%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 6개 통화 중에서 강세 통화 있잖아요. 엔화처럼. 그런 통화 대비로는 60% 이상 손실이 통화가 떨어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미국 달러 가치는 또 안전한 통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미국 기축 통화는 많이 풀렸느냐 이리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미국만 보니까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리고 보는 통화로 가지고 우리 경제 활동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흔히들 총통화 M2라는 용어를 가지고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지만은 중앙은행이 공급한 현금화폐는 5%밖에 안 되고 95%는 시중은행 등이 창출한 통화예요. 우리는 그걸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요. 달러를 사고 파는 것도 그걸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광의의 통화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그 광의의 통화 배수는 미국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서라도 또 봐야 되고 또 미국 돈은 미국 밖에서 유통되는 돈이 절반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미국의 돈은 세계에서 필요한 통화량 대비 어떻게 보면 G20 국가 중에서는 가장 작게 풀리는 통화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계 경제 성장 속도 그 규모가 미국 경제 규모보다 GDP 규모로는 4배 이상 크거든요. 그러면 그 4배 큰 쪽에서 성장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성장에 필요한 달러가 또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양적 완화 정책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국가예요. 큰 부담이 없이. 다른 나라는 그런 식으로 양적 완화 정책을 선도적으로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그 못지않게 보는 통화량도 136조라고 했잖아요. 2020년 말 기준으로. 그것도 2000년경에는 그때 28조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5배 증가한 거예요. 그럼 미국도 그동안에 그저 한 대여섯 배 증가한 거예요. 2007년이 8030조였으니까 그때는 돈을 많이 안 뿌렸으니까 한 7천조 됐다고 보더라도 한 5배에서 우리나라 얼추 비슷하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유독 경제 패널들은 미국 화폐 공급량만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식이 편향됐다. 바란스를 잃었다는 거예요. 지식에. 그렇기 때문에 판단 자체도 바란스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GDP를 가지고 얘기하면서 미국 주가 지수가 거품이다 얘기하는 것도 지식의 바란스가 깨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방법은 PER이라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주당 순이익 그죠. 그리고 순이익률이죠. PER, EPS가 순이익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당 순자산 개념도 있잖아요. 주당 순이익은 1년간의 개념입니다. 원래 1년간 장사를 해갖고 주당 얼마를 벌었냐는 개념이고 주당 순자산은 지난 몇십 년 동안의 얘기예요. 그렇죠? 40년 동안에 부동산 가지고 있는 가격이 미국도 오르잖아요. 그죠? 그 자산도 같이 증가한 거예요. 그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 GDP는 2020년 말 기준으로 2020년이죠. GDP는 말 기준이 없어요. 2020년 1년 동안 창출된 것이 2천조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코스피만 3,200조 정도 되잖아요. 바로 그런 게 왜 그러면 그런 현상이 생겼느냐? 그 부동산이란 자산이 일경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당 순자산을 가지고 따져야 된다라는 거죠. GDP 물론 기업의
자산도 있고 가계 자산도 있는데 기업 자산이 절반이 된다고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그 5천조 원 정도 된다고 보는 거예요. 기업 자산이. 그렇다 하면 기업 자산 기준으로 보면 그 적정 주가를 또 산출할 수 있거든요. 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거품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또 미국의 기업들은 그 밖에 나가 있는 기업이 많아요. 뭐 애플도 중국에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많은 기업들이 캐나다하고 인접해가 있으니까 국경을 캐나다 가서 생산하고 멕시코 가서 또 부가가치가 낮은 업종은 그 가서 생산해가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나 경상수지 적자를 다른 나라하고 같이 비교해보면 그 또한 지식의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GDP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 자체도 지식의 균형이 깨지 가지고 그분이 판단하는 것 자체도 밸런스를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앞으로 미국 증시에 투자를 유도할 것이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주식시장이 안전하다는 것은 첫째는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 세계에서 국방력이 제일 강하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또 미국의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앞서가 있기 때문에 기술 혁신 분야에서 자본주의 성장의 역사는 기술 혁신의 역사거든요. 그 측면에서 미국이 가장 성장성이 있고 안전한 시장이에요. 또 그런 측면. 그 다음에 또 미국에는 세계적인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어요. 특히 나스닥 시장에는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스타트 기업의 약 한 40%가 미국에 상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증을 받아가 상장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떤 기업이 나스닥 가고 싶다고 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 검증을 한다는 거예요. 증권관리위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미국 증시가 그런 측면에서도 안전하다. 코스닥 시장보다 안전하고 코스피 시장보다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미국이 안전한 게 뭐냐면 금융시장 규모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각국이 또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금융위기가 오는 시기에는 뭐 미국에서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보험이 돼요. 환율 때문에 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또 세계적으로 외화표시 부채가 많기 때문에 미국 달러 자산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또한 보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미국 증시가 또 안전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도 미국 증시는 다른 나라 증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전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또 그 미국 증시가 안전한 것만 있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그래갖고 2000년 이후에는 그 이전에도 뭐 대부조합 사건이 1980년에 있었으니까 1980년에 그 대부조합이 설립돼가 90년에 사고를 쳤죠. 10년 만에. 그때도 이제 주가 지수가 조정을 받았는데 80년 이후로 보면 한 90년 대부조합 사건, 2001년 닷컴 사건, 2000년 그죠? 그 다음에 2007년 그 금융위기 사건, 그 다음에 2020년 코로나 사건 한 4번 정도 있었는데 2001년이 제일 길었어요. 닷컴이. 그때는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미국의 보는 통화량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이것도 미국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미국의 기축 통화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서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하니까 그 정도로 공급을 하더라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준 정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식의 균형 잡힌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미국에서 유통되는 통화가 모두 다인 것처럼 얘기하면 편향된 지식이라는 거죠. 의도적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오히려 의도적이라고 봅니다. 미국 증시가 거품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끄집어낸다는 거죠. 미국 부채도 마찬가지죠. 부채를 상환하는 거는 국가도 마찬가지. 기업이 세금을 내가 부채를 상환하잖아요. 기업이 또 판매하는 데서 그 소비세가 생기고 기업이 재산에서도 재산세가 생기고 또 기업이
이익을 창출하면 법인 소득세가 생기잖아요. 결국 기업의 이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1년 GDP를 가지고는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산세는 그 이익하고 관계없이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GDP에는 과거 GDP라는 거겠죠. GDP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GDP에 포함되지 않는 부채 상환 능력도 있다라는 거죠. 또 기업의 매출액도 GDP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액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앞으로 미국 증시에 제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 또 여러분을 그쪽으로 안내를 하려고 하면 좀 많은 그 관련 지식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최소한도로 지식의 밸런스는 유지해야 되겠다. 한쪽으로 편향된, 그리고 미국 GDP와 다른 나라 GDP를 단순 비교한다든지 미국 GDP 대비 부채와 중국 GDP 대비 부채를 단순 비교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그 밸런스가 깨진 비교거든요. 그러니까 GDP 개념을 모르는 경제학자들이 할 수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늘 또 미국 증시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결국 미국 실물 경제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미국 증권 시장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 그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에 걸쳐서 장황하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지수가 그 다우존스 지수보다 상승률이 훨씬 높아요. 왜 그렇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요. 나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처음에는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궤도에 올라보면 애플처럼, 애플도 처음에는 중소기업으로 출발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세계적인 대기업으로 성장해 버리기 때문에 이 주가 지수 상승 배수가 다우존스에 비해 또 2배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세계적인 스타트업들이 또 성장을 하면서 또 그 기업들이 그 주가가 엄청 올라 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성장주 주식을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 미국처럼 전문가들이 검증받은 그런 기술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검증한 기술주가 아니라는 거죠. 증권회사 직원들이 추천한 무늬만 성장주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주에 투자하더라도 검증을 한 미국 증권관리위원회에서 제대로 검증을 한, 그리고 미국 증권 전문가들이 또 뭐 분석 기법도 우리보다 앞서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검증한 종목들이 상당된 나스닥 지수가 안전하고, 또 나스닥 지수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반도체,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한국 반도체를 하면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삼성도 세계 1위이긴 하지만 메모리고 SK 하이닉스도 메모리예요. 둘 다 1, 2와 2인데 그런데 그 부가가치는 비메모리가 2배로 높아요. 그래서 제가 반도체 주식에 투자하더라도 미국 나스닥 지수에 상당되어 있는 그 반도체 관련 주식 있잖아요. 메모리도 있고 그 대만의 TSMR, 그죠? TCMC를 합니까? 그 대만 그 기업, 그 다음에 세계 1등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메모리 1등 기업, 또 장비로서 1등 기업, 그런 회사들이 총망라된 반도체 관련 기업 그 ETF 상품이 있거든요. 그런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ETF 투자하는 것이 한국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안전하면서 수익률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또 나스닥 시장의 장점도 얘기했습니다. 또 단점은 나스닥 시장에 또 2000년하고는 또 달라요. 그 단점도. 그때는 닷컴이 그야말로 출발하는 그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맨날 얘기하는 무늬만 닷컴 기업들이 이름만 닷컴이에요. 실속은 없고. 그러다 보니 붕괴가 엄청나게 심각할 정도로 붕괴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검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그렇게 험악하게 나스닥 지수도 무너지지는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또 할 수 있고, 또 참고로 우리나라 증시도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1980년 주가 지수가 107입니다. 우리는 84년이 100입니다. 기준 연도가. 그런데 80년에 오히려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 2873으로 약 28배 상승했으니까 수치만 보면 우리 한국도 그 정도로 상승했어요. 그런데 2000년 이후 이제 제대로 된 정시가 정착된 이후의 성장률은 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미국은 그 2000년 기준으로 하더라도 10배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것도 단순한 비교, GDP 중국하고 미국 비교하는 것처럼 코스피 지수도 그 S&P 500 지수하고 동등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어떤 비교나 통계를 볼 때 그것을 포유 환율 연구소처럼 뜯어봐야 됩니다. 미국 GDP가 과연 중국 GDP하고 같은지, 미국 주가 지수가 그 GDP를 가지고 그 적정한지 평가를 해도 되는 것인지, 미국의 부채가 부채 상환 능력이죠. 그걸 GDP만 가지고 해야 되는지, 해도 되는지, 또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라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투자하는데 그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무턱대고 수치만 가지고 거품이다, 이 얘기는 설득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국의 주식시장은요 지난 20년 동안 거품이에요. 왜냐하면 주가 상승 속도를 보면 그 GDP 성장 속도보다 5배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20년 전부터 거품이에요. GDP 기준으로 하면. 물론 위기가 있어갖고 거품이 붕괴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주가 하락이 폭이 크니까 주식시장의 성격이 그 거품은 발생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 얘기가 길어지겠네요. 왜냐하면 제가 그 미국 중심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그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 얘기를 많이 얘기했습니다. 수익성, 안정성, 성장성 모두 다 갖춘 주식시장이 미국 증시다. 다만 위기도 거기는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타이밍은 중요하다. 진입 타이밍, 업종별로도 중요하고 지수로도 중요하고 개별 종목도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타이밍까지도 그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2800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 주식 등락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이죠. 그 다음에 안정성은 또 수익성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지수도 어떤 사람 지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종목과 지수는 그 방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특히 거품이 발생한 주식은 그 가격이 빠질 때 많이 빠지거든요. 30% 40%. 그렇게 빠지기 때문에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국도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 관련해 갖고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모두 세계 최고지만 거기도 진입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장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